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. 저 여자는 안 돼. 이유를 묻는 아들에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단지 그녀의 눈빛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익숙한 눈빛, 낯선 슬픔.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며느리 은지는 다정했습니다. 하지만 그녀 앞에 서면 이상하게 모든 게 어긋났습니다. 어머니,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. 됐다. 내가 하면 늙자. 준호는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. 엄마, 은지 진심이에요.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? 그 애는 너무 완벽해. 완벽한 사람은 늘 뭔가 숨기고 있단다. 그렇게 말하고도 시어머니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. 대체 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저릴까?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를 은지가 돌봤습니다. 손이 차시네요. 제가 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.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. 이 감촉 너무 익숙했습니다. 오래전 병원 침대 위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손을 처음 잡던 그날의 감정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. 그녀는 급히 손을 뿌리쳤습니다. 됐어. 이런 거 하지 마.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. 33년 전 그녀는 병원 간호사였습니다. 남편은 도박에 빠져 있었고 빚을 갚겠다고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.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?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. 세상은 냉정했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녀는 매일 신문을 뒤지고 병원마다 찾아다녔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고아원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. 담장 안에서 5살쯤 된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.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이는 젖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본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. 마치 잃어버린 아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. 조심스레 다가가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. 아이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. 엄마.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. 그녀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. 그래,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다. 그렇게 그녀는 준호를 입양했습니다. 그날의 작은 품은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. 세월이 흘러 준호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.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이번엔 잘 지내보자.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은지는 다정했지만 이상하게 그 다정함이 더 불편했습니다. 어머니, 저녁 드셨어요? 됐다.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. 사소한 말에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. 은지가 보호자 등록을 하며 말했습니다. 제가 같이 있을게요. 접수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. 따님이시죠? 아니요, 며느리예요. 아, 죄송해요. 너무 닮으셔서.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. 닮았다.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은지의 건강검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. 혈액형 O형. 시어머니도 O형이었습니다. 문득 떠오른 기억. 잃어버린 딸 정희의 기록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. 혈액형 O형. 1990년 3월 12일생.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설마. 시어머니는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. 그 안엔 입양 서류가 있었습니다. 입양일 1990년 3월 15일, 보호자 인계병원. 그녀의 딸이 사라진 바로 그 주였습니다. 며느리의 생년월일도 기록된 날짜도 전부 같았습니다. 그제서야 수십 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그 익숙함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. 그 아이가 내 딸이었구나.
그날 밤 그녀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며칠 뒤 봉투 안엔 단 한 문장. 모녀관계 일치.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. 내가 내 딸을 미워했구나. 며칠 뒤 그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. 준호야,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. 왜요, 엄마? 넌 내가 잃은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대신 사랑하려고 품은 아이야. 준호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 그럼 은지는요?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오래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볼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. 그 아이는 내가 잃었던 딸이야.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. 엄마, 그럼 우리 셋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준호야. 피보다 깊은 인연도 있더라. 그게 가족이란다.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. 그 품 안에서 수십 년 묵은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. 며칠 뒤 시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책상 위엔 오래된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. 은지야, 버린 게 아니었단다. 그날 널 품고 싶었지만 세상이 너무 잔인했어. 내 울음이 귀에 맴돌았단다. 그 소리가 평생 나를 살게 했어. 그리고 준호는 너를 잃은 뒤 내가 세상에 다시 손 내밀 수 있게 해준 아이야. 너희 둘은 내가 잃었던 사랑의 두 조각이란다. 시어머니는 편지를 접으며 하얀 봉투에 조용히 이름을 썼습니다. 은지에게.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한 은지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. 글씨는 흐릿했지만 잉크 자국마다 눈물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. 편지를 읽던 은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. 어머니,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문을 열었습니다.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. 은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. 이제야 알겠어요. 왜 어머니가 그렇게 날 미워했는지.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. 미워한 게 아니었단다.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내가 너무 닮아서 그랬어. 그때 잃어버린 내 아이의 눈빛, 그 미소까지. 은지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. 어머니, 시어머니는 그 얼굴을 꼭 끌어안았습니다. 은지야, 미워한 게 아니었단다. 나는 그리워서, 너무 그리워서 그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던 거야.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. 그 울음소리엔 세월과 후회, 그리고 용서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.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별빛이 고요히 흘러내리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.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정희야, 이제 엄마 너를 찾았어. 그리고 용서받았단다. 그녀는 평생 미워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서로를 용서했습니다. 그 집엔 아주 오래된 봄이 다시 피어났습니다.